안녕하세요. 6월 5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 행정법입니다. 자, 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 행정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그다음에 건강히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6월 5일 수요일 행정법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방직 작년도 7급 문제인데요. 의무행활법수단 질서위반행 규제법 요거 살펴볼게요. 과태료죠. 행정벌 중에 하나죠. 일단은 행정벌 중에 행정벌이라 하면 제재로서 두 가지 들어있죠. 형벌과 질서벌이에요. 자, 물론 행정자 붙여주는 게 좋겠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행정질서벌은 우리 과태료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형벌은 일반 범죄죠. 범죄. 그래서 이거는 형사법원에서 하는 형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행정상 강제라기보다는 사법부에 의한 간접강제고, 자,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행정형벌 등 특별한 절차, 형벌에서의 특별 절차. 자, 요거로서, 자, 통고처분. 다른 말로 범칙금이라고도 하죠. 요거고요. 범칙금. 그 다음에, 자, 통고처분하고 직결심판. 이게 검사가 하는 직결심판이 아니라요. 경찰서장이 하는 직결심판만 들어가요. 경찰청장도 아니고요. 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 검사를 경위에서 하는 직결심판은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여기는 전과가 없다는 거예요. 전과가 없어요. 범칙금도요. 행정청이, 자, 경찰서장이라든 서장 또는, 자, 관세청장.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서장 또는 관세청장, 그 다음에 조세에 관해서 국세청장. 이런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만 써요. 국세, 관세 이런 데서 또는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경범죄 처벌법 이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그 다음에 이렇게 국세, 관세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만 쓰는 거지 모든 영역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자, 통고처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청이 하는 거지 이걸 검사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하는 요 형사 법원에서 결정하는 일반적인 자 행정형벌하고는 다른 거고요. 근데 과태료는 요게 자 2008년도에 질서위반행 규제법이 만들어졌어요. 규제법이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행정질서벌이나 형벌은 본질은 동일하다. 본질이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전과가 남고 여기는 전과가 남지 않고 여기는 형사법원에서 하고 여기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하기 때문에 두 개는 뭐가 다르다? 양적인 좀 차이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질적으로 둘 다 법익에 관한 직접적 침해냐 간접적 침해냐 달라요. 근데 여기 형벌은 형법이라고 해서 행정 영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범죄에 관한 일반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과태료인데 과태료에 관해서는 개별법만 잔뜩이 존재하다가 전부 다 본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형법에는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형사처벌하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착오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거지 무조건 착오했다고 처벌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근데 과태료는 고의과실도 묻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착오했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 결과만 발생하면 무조건 고의과실 불문을 하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니까 뭐 본질이 같다면 왜 다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개별법에 잔뜩 있는 법에는 고의과실을 없어요. 고의과실 따지잖아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런 것들 다 따지지 않고 그냥 결과만 있으면 되고 착오만 있으면 벌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2008년대에 와서 자 과태료 이거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착오만으로 안 돼 정당한 이유까지 되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규정을 둔 거죠. 그래갖고 형법하고 서로 손발을 맞춘 거예요. 그렇다 해서 즉 과태료가 형법하고 손발을 맞췄다 해서 형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맞췄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법이거든요. 일반법하고 개별법하고 서로 충돌하잖아요. 서로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개별법,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만들어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5조에 뭐라고 써놨다? 질서위반행 규제법 5조에 다른 법과 이 법이 다르면 이 법으로 우선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법이 우선한다. 이게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을 이기는, 개별법을 이기는 특특법이 아니에요? 뭐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논의가 많다가 드디어 2011년도에 와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 규제법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되 다만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라고 해서 이 법을 우선하자 라고 해서 논의가 끝났어요. 이제는 과태료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태료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정당한 이유까지 찾아오셔야 돼요. 착오일 때는.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조문도 좀 보셔야 되는데 14세 미만자 과태료 제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질서위반행 규제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서위반행 규제법에 일단은 형법하고 괴를 같이 한 건 똑같아요. 그렇다 해서 과태료가 그렇다 해서 무조건 형법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범죄 아니에요. 형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여기는 적용하는데 이건 안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령, 시행령이 뭐라 하냐면 징계 절차에서 과태료, 그다음에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하는 과태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는 제외. 요거는 따로 외우셔야죠. 그러면 뭘 하는데요? 국가과태료, 그다음에 지자체 과태료. 그래서 요거는 적용.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보셔야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 자, 과태료는 국민에게 어찌됐든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니까 처분성은 있어요. 다만 처분성이 인정될 때 행정소송으로 갈지 쟁송 절차로 갈지 아니면 더 간이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갈지 규정을 둘지. 그런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이쪽을 선택해서 비송사건으로 가라는 거예요. 준용해라 이렇게 된 거죠.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해라. 그래서 다른 행정소송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 과태료만큼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처분성을 인정해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과태료는 처분성이 있다. 맞아요. 과태료는 행정쟁송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태료는 비송사건 절차법의 대상으로서 처분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요. 어쩔 때는 비송사건으로 하고 어쩔 때는 행정소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어쩔 땐 처분이고 어쩔 땐 처분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간이하고 신속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개별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이라는 일반 절차로 가는 거고, 만약에 다른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전부 다 개별법으로 뭐라고 써있다? 거기에 개별법의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분이지만 비송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셔야죠. 과태료는 그래서 처분성은 있지만 비송사건으로 한다. 이거는 개별법에 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비송사건 절차법이니까 행정소송한다, 행정심판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행정청이요. 적발을 했어요. 갑이 과속으로 해갖고 고속도에서 적발을 한 거예요. 적발하면 바로 나오나요? 과태료가? 바로 나오지 않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가 나와요. 그럴 때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뭐 하는 거예요? 사전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기회. 이거 며칠 이상? 10일 이상? 근데 그때 만약에 의견 제출을 안 하고 자진 납부하시면 20% 감액도 해줘요. 그럼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거 과태료 처분이라니까요. 몇 년 내야 돼요? 5년 내 부과해야 돼요. 5년 이내 하셔야지. 만약에 5년 이내 안 하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이에요. 5년 이내 과태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만이다 그러면 바로 뭐 하는 거야? 이걸 갖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하는 게 아니라 당해 행정청을 찾아가서 이거 왜 그래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며칠 내? 60일 이내. 이의 신청하면요. 당해 과태료는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하고요. 이의 신청하는 순간 소멸해버려요. 그럼 이제 과태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소멸해버렸으니까. 상실됐으니까. 근데 거기다 두고 어떻게 행정심판 소송을 해요? 이의 신청하면 소멸해버리는데 그러면 당해 행정청은요. 그 날로부터 며칠이다? 이날로부터 14일 이내. 법원에 이거 지방법원이에요. 관할 지방법원에 이걸 뭐라 한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비송사건을 제기하는 거예요. 과태료 금액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요. 금액 결정을 하는 거죠. 왜? 소멸됐는데 뭘 또 어떻게 제거하는 소송을 해요. 금액을 정하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어차피 속도 위반은 했잖아요. 카메라 찍혔는데 뭘 또 당사자 불러갖고 정식 절차를 해요. 소송 절차가 아닌 비송사건으로 간이하게 신속하게 빨리 진행해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면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는데 그때 검사나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그러니까 거기에 항고할 수 있잖아요. 정식재판 7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과태료 재판은 항고소송을 통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의신청을 60일 내에 하면 바로 당연히 소멸되고 다시 14일 내에 자료 송부를 해갖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결정하는 게 비송사건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이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거,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잘 보지도 않고 자 공부 제대로 정리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지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규제법에 행정청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자. 이게 형법하고 똑같아요. 과태료 위반한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법률이 변경되었어요. 아직 재판을 안 받았거나 또는 확정은 안 됐어요. 변경되었대요.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돼서 법원에서 재판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럴 때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태료 징수를 면제한다. 만약에 이게 재판 확정이 됐다. 제가 잘못된 거예요. 재판이 확정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재판에서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을 하던 확정이 돼버리면 그때는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 이제 사망에 써
있어요. 2조 3항에. 뭐라고 한다? 이 변경된 법률에 따라서 이미 확정된 건 기판력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확정된 건 건들지 말고 집행만 면제하라고요.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 맞아요. 만약에 확정이 되기 전이라면 그러면 개정된 법, 경미한 법으로 재판을 해라. 자, 두 번째 이건 2항이고요. 그다음에 심신장애로 인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14세 미만자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같은 자 조문에 연이어서 있는 거죠. 자, 3번 행정청은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 다수인의 질서 위반 행위 가담한 경우 이거 다수인이 각각의 과태료예요. 자,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당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이걸 뭐랬어? 소멸시효가 아니라 부과 못하는 건 제척기간. 그다음에 부과된 다음에 징수까지 완료하는 건 5년 내 소멸시효. 다 5년이에요. 만약에 기간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 붙는 거 있잖아. 금 붙는 거 있잖아요. 3%예요. 4번 볼게요.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아부터 90일이에요. 아니면 요거는 90일도 아니고 또 행정소송이에요? 아니죠. 60일 내 이의신청하시고 이의신청에 따라서 14일 내 법원에 송부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소송 안 들어간다니까요. 비송사건으로 한다니까요. 그럼 완전히 4번이 잘못된 지문이잖아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질서위반행위제법을 좀 살펴봤어요. 어렵고 난해한 법이지만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잘 안 틀리실 거예요. 자, 오늘 행정법은 질서위반행위제법 과태료였습니다. 자, 내일도 오실 거죠?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 행정법이었습니다.